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성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기자님 9월 이제 11일입니다. 이제 9월도 한 주 또 지났고 이제 뭐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날씨도 날씨고 현장에서도 좀 달라진 분위기 혹은 이제 달라진 날씨 좀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직 뭐 그래도 낮에는 좀 덥긴 한데 그래도 경기가 펼쳐지는 저녁 시간에는 많이 좀 선선해진 모습이고요. 지금 정말 야구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게다가 또 순위 싸움도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진짜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굉장히 양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야구장 안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요즘 야구장을 찾으셔가지고 또 하루 최다 관중 경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요즘 정말 시즌 전만 하더라도 WBC 부진하고 이럴 때 야 우리 한국 야구 어떻게 하냐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정말 팬들이 우리 야구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얘기 나눈 건데,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하나의 이제 뭐 일상생활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맞아요.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게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떠나서 뭐 물론 뭐 아직도 저희 브런치 방송에서는 뭐 이제 구장 안 갑니다. 야구 보러 안 갑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뭐 이제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이제 구장 찾아주셔서 응원하고 그 분위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다. 공간의 재미를 느끼는 거죠. 야구에 일희비하기보다는 그 공간의 재미, 그러니까 그 야구장에서의 경험 이거를 그쵸. 굉장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더 성숙해지고 선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구디구님 또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태 선수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또 첫 번째 주제 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고우석, 최원태 손잡고 2,000으로 가자 하셨는데 LG 얘기 제가 좀 이따 나눠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태균 선수가 청소년 대표팀에서 5연투 한국이 이제 뭐 동메달을 따기는 했습니다만 네네네. 이게 2일 대만전, 4일 호주전, 6일 7일 푸에르토리코전, 그다음에 미국전, 네덜란드전, 미국전까지 이거 너무 많이 던졌는데요. 그죠? 네, 뭐 그렇긴 한데요. 제가 입장 바꿔가지고 동메달 결정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 경기인데 저는 조금 이거는 그래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뭐 김태균 선수 그리고 본인이 누구보다 가장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 동메달에 걸린 경기고 메달을 따는 거하고 메달을 안 따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 스포츠에서도 정말 우울한 2등보다 행복한 3등이 낫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 정말 포기할 수 없었고요. 누구보다 이번 대회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이 미국전 꼭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테니까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뭐 동메달이 중요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고, 뭐 이제 어쨌든 선수 너무 혹사 아닌가요? 이런 얘기, 동메달 따고 선수 생명 망치면 책임지나?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야구가 이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고교 야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선수들의 혹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엄격한 잣대, 과거와는 이제 달라진 잣대를 또 이제 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또 이제 어린 선수들의 미래에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연투라는 거, 이것도 학생 야구에서 이런 거 5연투, 그리고 왜 그 타자와 승부하고 있는 사이에 교체를 했었다는 게 투구수 규정 때문에 이거 내일도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했었는데, 네네. 이런 모습을 근데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별로 안 원하신다라는 네, 생각이 이게 많이 듭니다. 달라진 이제 팬들의 반응이기도 하겠죠.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 잘해야 돼, 우리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가 무조건 메달 따야 돼,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뭐 그런 선수들의 어떤 선수 생명이라든지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하는 팬들이 그렇게 감안을 하고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진 야구 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또 현장에서 또 대표팀을 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김태균 선수가 등판을 원했다 뭐 이런 얘기는 인터뷰에서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뭐 이건 원했을 거고요. 김태균 선수가 이번에 또 베스트 9에도 선정이 됐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미국전에서 잘 던졌다는 것은 김태균 선수의 거취에도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히 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나온 팀인데 뭐 베이스볼 아메리카 이런 데서도 뭐 고등학교 유망주 순위도 매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미국 스카우터들도 많이 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경기에서 김태균 선수가 잘 던졌다는 것은 또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요. 뭐 맨날 뭐 선수가 뭐 원한다고 하죠. 혹은 이제 아니 어떤 선수가 나 던지기 싫어 이럽니까. 뭐 근데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인 게 결국에는 뭐 선수는 항상 뭐 프로 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마 선수도 마찬가지고 너 던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할 때 NO! 이러는 선수는 그럼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조지 컵이라는 선수가 아 나 투구수 90개 넘어가지고 이게 슬슬 내려갈 때인데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터뷰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물론 뭐 세 바퀴 돌고 이제 투구수가 한 개 투구수에 다다르면 뭐 공 힘이 떨어지고 이거 당연히 이제 아는 거지만 이제 그걸 공개 석상에서 이제 얘기했다라는 게 좀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코칭 스태프가 결국에는 이렇게 좀 무리가 될 것 같은 때를 이제 파악을 해서 던지고 싶다 해도 말려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좀 여기에 있어서 네. 이 팬 여러분들의 시각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다 맞는 얘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고, 다만 이제 현장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 투수가 없다? 뭐 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네.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뭐 계속해서 유망주 어디 유망주 뭐 올해가 뭐 유망주 풍년이다 얘기하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잘 던졌던 투수는 몇 명 없어요. 홍준서 선수하고 김태균 선수가 거의 다 책임졌다고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3, 4위 결정전 동메달이라는 그런 중요한 것이 걸려 있는 경기였던 만큼 감독의 선택도 조금은 1%라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영복 감독에 대한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또 계속 있고 또 그동안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 왔다라는 거, 뭐 추함고 감독의 재직하시면서 어떤 성적을 또 계속 또 꾸준히 내셨던 감독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방을 또 오르내리고 또 이러면은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뭐 최강야구 뭐 이게 또 나오시고 그래서 팬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당연히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는 투구였던 건 맞죠. 그렇죠. 한국은 뭐 메달 집착증이 문제야. 뭐 김스마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적 지상주의 이런 거는 또 언제쯤 또 우리나라에서 사라질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성적 안 나오면 아유 이제 야구 망했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뭐 선수들 입장에서 엄청난 추억이죠. 이번에 동메달 딴 거는. 네네. 어쨌든 지금 뭐 이제 SSG 얘기도 지금 뭐 채팅창에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마운드 붕괴하면서 지금 5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여기 중심이 되는 선수들 역시 이제 그 단연계약 듀오. 네네네. 박종훈 문승원, 박종훈, 선수, 네, 뭐 이런 네. 선수들이 단연 계약했던 선수들이 공교롭게도 다 지금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연 계약이 오히려 독이 된 것 아니냐, 어떤 위기감, 긴장감, 동기부여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단연 계약이 그 동안에 없었다가 최근에 물밀듯이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단연 계약이 많이 나왔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문성원 선수라든지 박종훈 선수의 그 단연 계약 이후에 또 뭐 박세웅 선수 롯데 박세웅 선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후에 있을 단연 계약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야 여태까지 잘해왔던 선수들 미리 잡으면 조금 더 싸게 오래 남길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팬 여러분들의 또 마음도 좀 잡고 샐러리 캡도 좀 관리하기 쉽게 하고 이런 생각에서 이제 단연 계약들을 다 많이 줬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단연 계약 준 선수들 중에서 그 가치만큼 또 해주고 있다 몸값을 해주고 있다 선수가 좀 드물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연 계약이 굉장히 합리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FA 계약을 뺏길 염려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다른 외국의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또 그만큼의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유망주 유출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연 계약이 합리적이긴 한데 이제 선수의 마음까지 그거를 우리가 커버할 수는 없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그쵸. 그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SSG도 지금 5위까지 추락을 했는데 이 다시 한번 성적 반등 혹은 순위 반등이 있을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선수 노세화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하십니다. 뭐 선수 노세화도 있고 지금 김원영 감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너무 감정적이 아니냐. 사실 김원영 감독이 굉장히 그전에는 합리적이고 좀 선수 마음도 많이 이해하고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올드한 스타일이 아니라 탈권위적인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최근에는 많이 좀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너무 갑작스럽게 내리막길을 타다 보니까 그리고 순위가 1, 2등을 다투다가 지금 5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김원영 감독이 좀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조급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팀 분위기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포볼 주면 감독이 너무 성을 내 얄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이 정지형님 1년도 안 돼서 평가가 이렇게 바뀌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으십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도예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를 바꿨잖아요. 작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시켰던 그 파트너들인데 그 코칭 스태프를 바꾼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이 또 선수들에게도 어떤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감독이 너무 쫀다, 너무 조급하다 이런 걸 선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지금 뭐 여유는 성적에서 나오는 거라 김원영 감독이 저러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 최성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같네요.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롯데자이언츠 구드럼 선수는 36경기에서 11실책. 야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수비가 안 되는 선수가 데려온 거죠. 아니 데려올 때는 사실은 뭐 이제 출루율도 좋고 뭐 컨택에도 강점이 있고 뭐 한 시즌 18개 홈런을 쳤을 정도로 펀치력도 있고 뭐 유격수, 2루수, 3루수, 외야 다 볼 수 있는 뭐 수비력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볼 수만 있고 사실은 뭡니까 이게? 볼 수를 있고 잘하는 건 아니죠. 네. 어쨌든 좀 구드럼은 멘탈이 약한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멘탈은 우리가 스카우터들도 볼 수가 없잖아요. 적응의 문제다. 네. 잘하는 모습만 보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도 적응해야 되고 특히 또 이 부산의 어떤 독특한 야구 팬들의 문화 이런 것도 잘할 때는 정말 영웅시해 주지만 또 못할 때는 굉장히 아주 나가! 가슴 아픈 또 비판을 받아야 되는. 야, 11실책이면 근데 좀 나가야 되지. 이거는 그렇죠. 욕먹을만 하죠, 솔직히. 좀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구드럼은 뭐 재계약은 올해 이후에는 못 볼 것 같기는 하고요. 어쨌든 좀 아쉽네요. 롯데가 굉장히 시즌 초반에 잘했는데 여러 가지가 꼬이면서 지금은 굉장히 하위권까지 떨어졌고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하나에서 김태견 픽 어떻게 보시나요? 천둥거미님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황준서 선수 말고 지금 뭐 김태견 선수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이번에 조금 많이 평가가 올라간 건 맞는데요. 네. 그런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인 드래프트가 이제는 뭐 이런 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뭐 굉장히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게시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팬들이 관심을 갖고 이 선수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론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카우트에서 이건 이 선수 말고 우리 주관을 딱 강조를 해서 다른 선수를 선택했을 때 그럼 그게 실패했을 때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황준서가 1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지금 뭐 한준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화 황준서 그러는데 만약에 한화 스카우트가 김태견 괜찮은데 김태견을 가볼까 했다가 김태견이 실패하고 황준서가 빵 떠버렸다. 그러면은 그 하나 스카우트가 받게 될 부담이라든지 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황준서 선수가 또 왼손 투수잖아요. 그렇죠. 예, 지옥에서 내려온다는 왼손 강속구 투수잖아요. 아마 그 황준서 선수 뭐 그리고 이번 청소년대에서도 잘했고요. 네. 충분히 이름값 했고요. 뭐 그 왼손 강속구 투수에다가 이미 뭐 기량이 검증된 황준서 선수를 과감하게 포기할 그런 용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해도 뭐 황준서 뽑고 욕 먹는 게 낫지.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좀 있고. 네. 좌완 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좌완 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황준서 뽑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태견 선수가 어쨌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주가가 확 오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는 네, 지금 그래서 두산 팬들이 굉장히 신나면서 또 아마 관리해달라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댓글창에서도 참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최원태 선수가 LG 이적 이후에 몇 경기만 잘 던지고 계속 이제 좀 부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에이스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던 최원태 선수가 오히려 팀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기아와의 경기에서 최원태의 부진한 투구 7대8 패배하면서 3연패에 빠진 LG 트윈스입니다. 어제 경기에 또다시 난조에 빠졌습니다. 경기 전까지 올 시즌 기아전 21이닝 1실점, 평균 자책점 0.43으로 기아 타이거즈 상대로 정말 강했었던
최원태 선수인데요. 이 최종 성적 어제 경기 2.2이닝 동안 8피안타 4사구 5개 내주고 7실점했습니다. LG 합류 후 평균 자책점 8.27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G 합류 후에 부진한 이유 물론 키움 팬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 해주십니다. 원래 후반기에 좀 안 좋아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8.27 요거는 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선 부진인 것 같아요. 네, 최원태 선수는 많이 던졌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큰 부상, 물론 부상 때문에 잠깐 공백기를 있는 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100이닝에서 150이닝 그것도 그 이상 던졌던 선수고 좀 지쳤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속이나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는 없고 구속도 오히려 지난 기아전에서는 오히려 그전 경기보다 더 빠른 구속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볼넷이 5개나 나왔어요. 네. 최원태 선수가 한 경기 볼넷 5개 기록하는 것이 거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올 시즌 처음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좀 지친 것이 아니냐. 체력적인 부담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쌓여왔던 그런 부담이 지금 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염기혁 감독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등판 그러니까 이번 이제 기아전이었죠. 네. 기아전까지 부진하면은 조금 쉬게 해줄 생각도 있다.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일단 LG가 화수목 경기가 없죠. 화수목 네. 경기가 없고 그 다음에 아마 상태를 좀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휴식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투수들이 또 플러코가 빨리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는 어쨌든 지금 후반기에 더 승수를 쌓기보다는 포스트 시즌 때문에 데려온 선수거든요. 그치, 가을 야구에서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쩌면은 본격적으로 더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염기혁 감독 스타일성 좀 확실하게 화끈하게 좀 휴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MHJ님도 그렇고 위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제가 어느 채널에서도 봤는데 최원태 선수는 그동안 계속 고척을 실내 구장만 쓰면서 고척돈만 쓰면서 야외 구장 이제 잠실로 넘어가서 쓰다 보니까 또 체력적인 부담이 좀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름에 고척돈 쓰면 너무 선수들 편하잖아요. 에어컨 막 잘 틀어주고 이게 또 사실 체력 관리에도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사실 잠실로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더 빨리 지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다가 또 최원태 선수가 받는 책임감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그 전에 키움에서는 물론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은 한 3선발 정도 투수였어요. 안우진이라든지 외국인 선수에 비하면 4선발, 3선발, 4선발 정도의 최원태였는데 여기 와서는 토종 에이스잖아요. 그쵸. LG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담. 아니 염기혁 감독이 처음 만났을 때 야 우리 목표 우승이야 하면서 딱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농담같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원태 선수가 받는 어떤 체력적인 부담, 그 소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있고 어쨌든 좀 최원태 선수가 그동안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칠 때가 된 거고 좀 확실하게 휴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황태자님께서 위에서 이 2천 쌀밥 맛있어가지고 체력 회복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2군으로 내려와가지고 좀 푹 쉬다가 이제 기내 말씀하신 것처럼 푹 쉬다가 이제 가을 즈음 해가지고 올라와서 좀 컨디션 다시 끌어올리고 이러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베스트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또 몸 상태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 최원태 선수가 모르는 부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햇썸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럼 최원태는 키움 때 원정에서는 선발 투수 안 나왔나요? 뭔 구장 핑계? 아까 네, 맞아요. 그거는 미미할 것 같아요.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잠실구장도 물론 경기할 때는 덥지만은 또 LG 구단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굉장히 편의시설 또 체력 회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건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원태에게 LG는 1, 2선발 기대하는 게 아니라 3선발만이라도 똑바로 해달라는 거였는데 지금 2군 투수만도 못하면 화나는 거 팬 입장에서 또 당연하죠. 네이버에서 이런 얘기 또 세라피머님 해주셨고요. LG 목요일까지 경기 없는데 그럼 연투를 각오해서라도 총력전 펼치는 게 옳았죠. 그 경기 잡으려면 최원태 선수가 흔들릴 때 좀 빨리 내리고 이제 불펜 투입해가지고 경기 잡는 것이 또 옳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얘기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염경엽 감독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 안 된다. 옛날이랑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분명히 엄청 부담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얘기. 이거 우승 청부사 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가을에서 너무 뒤집어진 거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 가지 순위 보면은요. LG가 최근에 기아에게 수입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아직 그렇게 부담 가질 단계 아니고요.
좀 5.5경기 차잖아요. 네. 2위 KT도 동달아서 지금 또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KT는 지금 오히려 LG를 따라잡기보다는 지금 밑에서 쭉 올라오는 NC하고 기아 지금 자기 자리 2위 자리를 지키는데 지금 더 급급하기 때문에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이 순위 싸움의 상황도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염기혁 감독 그렇게 큰 부담 안 갖습니다. 특히 KT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 거둔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아에게 수입당한 것은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차이 안 나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염기혁 감독 아마 순리대로 갈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지금 부담 갖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투수들이 팀 상관없이 지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아요. KT의 고영표 선수조차도 요즘 경기에서 너무 흔들립니다. 원태 선수도 또 그럴 수도 있다. 한현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여름 거치고 나서 이제 여름에 뭐 부진한 선수도 물론 있지만 여름 끝나고 그때부터 또 선수들이 엄청 진짜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때가 딱 그때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최원태 선수 문제는 한 경기 이적하고 나서 이제 한 경기 잘하고 그 뒤로 이게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걱정되는 거는 단지 체력 문제면은 좀 쉬면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지 예를 들면 어깨 부상이라든지 아픈 게 아니냐. 아픈 것이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LG 입장에서는 최원태 선수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최원태 선수가 올 시즌 행보 사실은 7월 29일에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키움을 떠나서 이제 LG 유니폼을 입었고 이주영 선수와 김동규 선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키움에 넘겨주면서 영입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LG 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젊은 선발 투수들이 올 시즌에 기대만큼 못 해줬기 때문에 토종 에이스 보강을 위해서 영입을 한 정말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인데요. 이적 후 7월 30일 두산전에서 6이닝 무실점 2경기만 좋았고 그 이후에 6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무려 10.13입니다. 굉장히 또 좋지 못했죠. 26.2이닝 동안 32실점. 야 이거는 진짜 아까 이제 댓글창 말씀처럼 이군 선수보다 못한 성적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 지금 상태로는 1군에서 버틸 수 없을 정도입니다. LG 앞으로 이제 최원태 선수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지 지금 당장 그리고 최원태 선수의 빈자리를 메울 만한 선수 또 후보는 어떤 선수가 있을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최원태 선수가 만약에 빠진다면은 어쨌든 근데 플러코가 일단은 그 부상에서 빨리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김윤식 선수도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최원태 선수가 내려간다면은 그 자리는 이민호 선수 2군에서 지금 또 계속해서 구속을 끌어올리면서 그렇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민호 선수가 일단 메울 것으로 보이고 일단 염경엽 감독은 뭐 중간에 휴식이 있더라도 5일 로테이션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그 뭐 4명이 이렇게 좀 무리하게 돌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2군에서 선수를 올려가지고 할 수 있고요. 뭐 강효종이라든지 뭐 또는 이상용 선수도 지금 구속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도 있고요. 그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선발 자리를 메우면서 어쨌든 시즌 막판까지 이렇게 5인 로테이션으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젊은 투수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나마 찬스인 것 같아요. 그럼요. 시즌 내내 사실은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 선수들이 원래 선발진의 한 축을 좀 맡아줬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근데 지금 이제 최원태 선수의 부진 이때 뭐라도 이제 좀 눈도장을 찍어 놔야 다음 시즌에라도 또 기용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찬스가 될 것 같다. 이민호 선수가 지금 2군에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호 선수 조만간에 선발로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키움으로 떠난 이주영 선수 벌써 그리워하는 LG 팬들 많아졌습니다. 최원태의 부진과 함께 LG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주영 선수 지금 뭐 넘어가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죠. 네, 너무 잘해요. 네. 근데 진짜 이주영 선수는 키움 가서 성공한 거죠. LG에 있었으면 아직도 2군에 뭐 1군, 2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대타 대주자로는 가끔 나올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뭐 이주영 선수 입장에서 정말 뭐 하늘이 준 기회고요. 야, 지금 3할 1푼 7리에 이미 5홈런 때려냈습니다. OPS 0.869. 활약만 놓고 보면은 이정우 선수 못지 않죠. 아니 진짜 이제 LG 팬들 입장에서도 넘어갈 때 너무너무 아쉬워하셨고 아쉬워하죠. 당연히 아쉬워. 잘할 줄 알고 있었다. 근데 자리가 없어서 이제 보낸 거다. 이렇게 아쉬워하셨었는데 사실 그때 최원태가 넘어와서 잘해주기만 하면 오케이 우승이 사실은 제일 절실한 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 끝나지 않았고 또 이제 가을 야구도 가봐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가 여전히 또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다고 네, 뭐 최원태 선수 젊은 선수니까요. 길게 보고 트레이드 성적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 좀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1800분, 1900분 넘게도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좋아요 아직 217개입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만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고요. LG는 참 트레이드 성공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인동초님 말씀하셨는데 또 잔혹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스멀스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트레이드 성공 사례 그렇게요. 진짜 LG 탈지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네, 참 정말 듣기 싫어하실 듣기 싫은 내용이지만 얘기인데 어떻게 네, 진짜 심한데. 뭐 박병호, 뭐 이용규, 뭐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이번 트레이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탈 때는 당연히 그 뒷거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최원태를 LG가 영입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네. 물론 뭐 지금 와서는 뭐 최원태 선수가 많이 좀 비판도 받고 그러고 있지만은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결과는 또 하늘이 맡겨주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주영 선수 잘하는 거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주영 선수의 또 앞으로의 미래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페디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페디 선수 18승에 2.1, 169K 지금 트리플 크라운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준원량님께서 2달러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준 없는 동안 국내 선발 누가 이제 치고 올라올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투수가 없는 것 같아요. 키움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시는데 네네. 키움은 사실 올 시즌이 아니라 이제 더 미래를 또 바라보고 운영을 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뭐 김선기라든지 또 어제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네. 네. 키움? 네, 주승우 선수. 네네네. 이 선수 대학 야구에서 굉장히 에이스로서 최고의 에이스로서 기대를 모았던 선수인데 아직 프로에서는 확 뜨지는 못했는데 뭐 주승우 선수도 가능성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즌을 이끌 새로운 선발 주역들 또는 불펜 주역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를 좀 줘보고 그 선수들 중에서 싹수가 있는 선수들 혹은 이제 기량 발전 중에 있는 선수들을 내년에 또 더 많이 기회를 주는 그런 지금 사실 옥석 가리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움 팬 여러분들께서 올 시즌 마무리는 좀 젊은 선수들 그나마 좀 잘하는 선수 누가 있는가 한번 이제 지켜보시는 게 그나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와의 경기에서 수입당하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또 키움이 또 잠깐 반짝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젊은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움은 뭐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해왔던 것처럼 계속 젊은 선수들 키워가면서 또 다시 한번 반등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기자님도 혹시 이번 더블헤더 평은 어떠셨나요? 진짜 주말 동안 한국 야구 뎁스가 그렇죠. 얼마나 얇은지 네, 제대로 느꼈다 이런 얘기 김지영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선수 한두 명이 이렇게 부진하면은 확 무너지고 그 연패를 당하고 LG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도 결국에는 KT와의 3연전에서 어떤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그 체력적인 소모가 크다 보니까 그 여파가 한화와의 3연전 그리고 기아와의 또 이번 주말 연전에서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한번 또 딱 쏟아붓게 되면 선수들이 더 지치게 되면은 확 떨어지는 그건 뭐 뎁스의 문제는 뭐 늘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면에 뭐 기아는 그 계속 부진하다가 지금 또 최영우, 나성범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살아나면서 네. 완전히 다른 팀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스타 한두 명 또는 중요한 선수 한두 명의 활약이 이 팀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또 올 시즌 프로야구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HRL님이 홍창기 MVP론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이저리그라면 팀 성적 많이 봐서 미국이라면 홍창기가 MVP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이제 메이저리그도 선수 개인 성적 많이 봅니다. 팀 아니에요. 뭐 포스트 맞아요. 시즌 못 가더라도 MVP 주는 사례 뭐 많아졌고 옛날에는 근데 많이 보기는 했었었죠. 옛날에는 이제 무슨 MVP가 모스트 밸류어블 플레이어인데 모스트 밸류어블 플레이어가 가을 야구도 못 보내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거의 없고 선수 본인의 이 성적만 좋으면 또 무리 없이 MVP 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페디나 노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마 미국이더라도 페디나 노션 선수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기아 팔도루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LG전에서 3연승 달성했죠. 한 경기에 팔도루. 야 진짜 기아가 요즘에는 뭐 타선 뭐 장타력도 장타력인데 이런 잘 안 풀릴 때도 뭔가 주루 플레이로 활로를 찾는 모습이 이렇게 계속 흔드니까 또 실투도 나오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래니까 다 되는 거죠. 될래니까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확실히 최용호 선수, 나성범 선수의 존재가 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작전이 실패하면 예전에는 해결해줄 선수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과감하게 주루 플레이를 하고 작전을 가해도 그것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최영우나 나성범 선수가 뒤에서 충분히 큰 것을 쳐주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자신감 있게 뛰는 거고 젊은 선수들, 뭐 김도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더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종국 감독이 네. 확실히 이제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아우 시즌 초반에는 뭐 나갈 뻔했죠 이미. 네. 좀 기아 레전드한테 그렇게 너무 좀 심하게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김종국 감독도 진화하고 있다.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원래는 좀 초보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는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종국 감독 특유의 원래 또 선수 시절에 굉장히 야구 센스가 뛰어나고 야구 IQ가 뛰어난 선수였잖아요. 작전 수행 능력도 워낙 좋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김종국 감독의 강점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다. 재평가도 그때 지금 재평가라고 써주셨는데 김종국 감독이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경험치 먹이는데 한 시즌 반 정도 걸린 거죠. 그렇습니다. 감독도 맞아요.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잘하는 감독도 드무니까 기다려주시는데 또 어쨌든 보답을 근데 저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감독이 잘하는 거냐 선수들이 잘하는 거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팀이 못할 때는 감독이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이 좀 갑시다. 잘할 때는 또 잘한다고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것도 분위기를 필요할 것 만드는 같아요. 거는 지금은 뭐 감독이 일일이 작전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선수들 지시하고 이건 아니지만 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감독의 역할이 아주 그렇죠. 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매니저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기 전에 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가 무려 20년 만에 반가운 기록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이제 키움과의 경기에서 장단 10안타로 9점 뽑은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힘을 앞세워서 9대8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승리로 하나는 최근 6연승을 또 거두게 됐고요. 하나가 최근 마지막 4연전 스윕이 2003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LG전이었는데 이후 7,300일 만에 4연전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4연전 자체가 드무니까 이게 뭔 이건 그냥 좀 너무 기록을 너무 위한 맞춰 기록이고요. 예, 끼워 맞추기는 합니다. 아시죠? 지금 네. 4연전이 드물기 때문에 지금 오랜만에 한 4연전에서 수입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말 드문 기록인데 지금 최근 6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9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도스는 안타성 타고 하나 유격수 이도윤 선수가 멋지게 잡아 이제 아웃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이도윤 선수 진짜 이제 차세대 유격수로서 네. 수비 하나만큼은 좀 믿고 기용할 수 있는 선수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화가 유격수 때문에 정말 이 몸살 알았죠. 정말 뭐 어떤 유격수가 나오든 간에 뭐 요실금 수비 정말 불안불안했잖아요. 그쪽 공 가면은 요실금 수비 흘리니까 자꾸 아, 질질 새니까 그러니까 질질 새니까 뒤로 네. 빠뜨리고 그러니까 참 불안불안했는데 어쨌든 이도윤 선수가 확실하게 수비적인 면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수비가 잘 되니까 공격도 또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6연승도 중요하지만은 6연승 내용을 보면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연승 중에 4승이 한 점 차 승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9월에 거둔 8승 가운데 7승이 2점 차 이내 승리예요. 역전승도 굉장히 많고요. 역전승도 많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화가 접전 상황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점수 그 전에 한화 하면은 특히 최근 몇 년에 한화 하면은 허무하게 점수 내주고 잘 싸우다가 경기 중반 이후에 실책하고 뭐 투수진 와르르 무너지면서 대량 실점하고 정말 허무하게 그럼 한 7회쯤에는 대전구장 야구 관중도 싹 빠져나가고 그쵸. 뭐 그런 그냥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뭐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무너지는 한화가 아니라는 거죠. 한두 점 승부에서도 지킬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을 갖췄다는 점이고요. 이 지금 9월달 또는 뭐 6연승 기간 동안의 한화의 성적을 보면은요. 네. 팀 타율이나 팀 평균 자책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한 중위권 정도 돼요. 4위, 5위권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것은 이제는 승부처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법을 알겠다는 거. 밥이 아니라 법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화가 올해 이 후반기에 얻었던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화가 확대 엔트리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주전 경쟁 시작, 타선이 또 좋아졌다. 이제 경쟁의 결과가 지금 이제 호성적의 바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주석 선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하주석 빠지고 나가지고 팀 분위기 또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한 선수에게 모든 책임을 또 다 물릴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또 이제 시기가 하주석 선수 복귀하고 나서 또 타는 성적이 안 좋았고 또 이제 좀 팀에서 안 보이니까 또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팬들이 보기엔 뭐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걸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분위기를 바꾼 것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주석 선수에 대한 거취는 뭐 그 다음에는 한화 구단이 좀 고민을
하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한화는 4월이랑 8월 빼고는 또 성적 좋습니다. 올해는 또 최강하나 다롱현영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귀신같이 하주석 빠지니 6연승이라 이런 얘기. 지금 뭐 한화가 주말 4연전 동안 8일부터 10일까지 고척돔에서 3일간 키운 건 4연전 벌였습니다. 특히 10일은 더블헤더까지 또 벌인 날이었는데요. 4경기 모두 승리하면서 키움을 이제 7연패로 몰아넣게 됐습니다. 조금 대진이 좋기는 했어요. 왜냐면 음. LG가 KT와의 3연전을 치르고 조금 힘이 빠진 상태. 그 선발 로테이션도 조금은 이제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화를 만났고, 게다가 또 한화가 또 중요한 경기 역전승을 거뒀었거든요. 네네. LG에게 거의 지는 경기를.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얻었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거고, 키움도 마찬가지로 또 지친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대진이 좀 좋았던 것도 뭐 한몫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 키움을 만나기 전에 한화는 또 SSG였잖아요. SSG가 또 하락세가 네, 맞아요. 또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지만 분명히 올 시즌에 한화는 발전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8위인데요. 7위 롯데와의 격차도 이제 2경기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7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까지 됐어요. 그쵸. 이제 남은 시즌 성적에 따라서 또 한 단계 우위를 더 올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이 한화 이글스는 뭐 올 시즌보다는 더 내년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가 이맘때쯤에 항상 들었던 얘기. 내년은 다르다. 네. 내년은 다르다. 그리고 또 젊은 선수들 또 들어와가지고 또 잘하면 내년은 이제 가을야구 가능할 것이다. 올 시즌에도 사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근데 한화는요, 그룹에서 모기업에서 야구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특히 우리 이제 김승현 회장의 아드님들, 네. 우리 이제 앞으로 그룹을 이어받을 그런 2세 경영인들이 굉장히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뭐 정용진 회장이라든지 김택진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구를 통해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화의 후계자분들, 뭐 김동관, 김동선 뭐 이렇게 그 회장님들이 야구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물론 아직 김승현 회장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은 야구단을 활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또 이미지도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게다가 또 2025년 신구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구장에 맞춰서 한화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 신구장이 딱 만들어졌을 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좋은 팀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FA도 영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에 한화가 FA 시장에서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알만한 선수를 다 관심을 갖고 다 뛰어들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것은 그 선수들이 하나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네,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 팀에 가서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뭐 올해 최은성 선수를 영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젠 좋은 선수들이 한화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열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올 시즌에 어쨌든 탈골제는 성공할 것으로 또 보이는데, 한화에게 올 시즌은 좀 어떤 시즌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지 또 이제 이성무 기자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한화에게 2023 시즌이란 어떤 저는 물론 가을 야구는 못 갔지만 최소한 B 이상은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허, 분명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그동안에 정말 패배의식에 가득 찼던 팀이 완전히 바뀐 것은 맞아요. 그리고 특히 최원호 감독의 리더십, 최원호 감독이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아주 대단한 슈퍼스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자신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그리고 굉장히 또 온화하고 선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퓨처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독을 하면서 선수들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최원호 감독의 리더십이 지금 잘 녹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수들도 할 수 있다는 마음도 들고 코칭 스태프도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기 때문에 한화는 물론 수베로 감독도 어떤 리빌딩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최원호 감독이 조금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은 확실히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 복귀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안 올 것 같고, 네, 단연 계약할 거예요. 네, 한 몇 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한화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메이저리그에서 또 줄 수 있는 또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어요. 그 양의지 선수가
152억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4년에 그러니까 4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총 6년에 152억인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152억을 이제 달러로 환산하니까 한 1,200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류현진 선수 지금 하는 거 봐서는 1년에 1,200만 달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최소 2년? 네, 그죠? 최소 2년 네, 이상은 뭐 걸릴 듯. 토론토에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지금 뭐 현지 언론에서도 우리 바람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에서도 유현진 이 정도면은 단연 계약도 한다. 뭐 이런 얘기 사실 37 뭐 이렇게 그 정도 먹은 선수가 단연 계약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니까요. 그런데 지금 단연 계약 얘기 나오는 거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아, 류현진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뭐 40 넘어서 KBO에 와도 그때 와도 잘하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들 정도로. 130km 구속으로 떨어져도 아마 한 12승 13승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류현진이 혹시 미친 척하고 오면 어쩔 건데 흐흐하지 반말하지 마십시오. 예, 채팅창에서 서로 상호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한화 이글스 올 시즌 뭐 너무 실패한 시즌 아니다. 한 B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댓글창 또 소화하면서 마무리 한번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신구장 열 때 2025년에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1년만 뛰고 온다는 네, 얘기인데, 뭐 한화 그죠?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은 글쎄 뭐 단연 계약을 할 가능성이 지금은 있기 때문에 아마 신구장 열고 그 다음에 정도에는 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제 박동원, 김진성 고의 사고 거부 트러블은 어떻게 보셨나요? 고의 사고는 감독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스키너님 또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은 좀 트러블이 있었죠.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이제 밖으로 빼라. 그러니까 고의 사고는 감독이 지시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건 아니고 그냥 밖으로 빼서 승부를 해라. 스트라이크 던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렇죠. 이제 김진성 선수가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스트라이크로 계속 던졌고 문제는 이제 박동원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공을 이제 프레이밍을 사실 볼을 스트라이크로 프레이밍하는 거 봐서도 스트라이크로 볼로 프레이밍하는 거. 그러니까 저 처음 봤어요. 이거 빼는 게 어딨냐?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문제가 됐고 김진성 선수가 그리고 또 더가웃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또 폭발을 했죠. LG는 그 부분은 사실 김진성 선수가 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침착한 선수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이렇게 주축 선수와 주축 포수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다는 것은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다 베테랑 선수니까 잘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네, 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단연이야 잘해야 2년도 단연입니다. 네, 단연이 조심해. 지금 대전 신구장에 파이브가이즈 들어오면 성심당에 이은 하풀되지 않을까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또 하나그룹에서 저거 하고 있잖아요. 파이브가이즈가 뭐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햄버거, 햄버거. 수제버거 미국 버거 그 브랜드인데 진짜요? 그게 이제 엄청 요즘에 핫하거든요. 네. 약간 쉑쉑버거 같은 그런 거 비슷한 진짜요? 거예요. 네. 가서 먹어봐야겠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구장에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네. 뭐 정말 그 야구장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은 그 대전 지역의 정말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될 겁니다. 맞아. 그리고 위에 안호준 선수 시즌 입대 계획 나왔냐고 또 질문이 있는데 요거 이제 뭐 공익 입대 얘기가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네.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고 어차피 공백기를 가져야 되니까 그 기회에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키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아직 뭐 이렇다 정확하게 정해진 계획은 없다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 네. 입장입니다. 네. 네. 파이브가이즈 엄청 비싸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비싸기는 비싸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그 쉑쉑버거 한국 들어왔을 때 둘이 갔는데 무슨 버거 세트 2개 시키는데 3만 원이 나온 거예요. 진짜요? 야, 왜 이렇게 비싸냐 이랬는데 사실 야구장에서 먹으면 그 비싸다는 돈 안 될 겁니다. 생각 안 될 겁니다. 한번 뭐 먹어볼 만은 하다. 네, 뭐 이 정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좋은 같습니다. 경험이죠.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성무 기자님 요런 질문도 있네. 정찬성 마지막 경기 현지 취재한 소감 한마디 해달라고. 갑자기 왜 그걸 물어보시나요? 아까 그래 막 CM 펑크 뭐 얘기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워낙에 또 이제 정찬성 선수는 너무 많으니까. 감동적이었고요. 정찬성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2라운드에 딱 제가 그 코너 바로 뒤쪽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정찬성 선수가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생각을 딱 하면서 좀 고개를 한번 딱 숙이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달려드는 거예요. 네. 이게 내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결국엔 장렬하게 KO패를 당했죠. 그 정찬성 선수의 그 마지막 순간 정말 감동적인 순간 물론
뭐 기쁜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네. 그 순간을 함께하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고 그리고 그 싱가포르인데 마치 부산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그니까요. 네, 완전 너무 팬들이 홈그라운드더라고요.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정찬 선수가 그동안 또 이제 UFC 격투기 또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또 코리안 네. 좀비의 또 앞으로의 인생도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또 좋을 것 여기 같습니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축구, 농구, UFC 여기 프로레슬링도 또 메인이시기 때문에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많은 남자들을 울게 한 경기였다. 고이고님께서 진짜 딱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역시 40분 넘게 한번 같이 방송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야구가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11일인데 이제 또 보고 싶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정규 시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 또 끝나고 이제 포스트 시즌까지 또 하면은 뭐 11월쯤에 대해서 KBO가 마무리가 될 텐데 그때까지 저희 또 프런치는 계속 쭉 달려가니까요. 그때까지 또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내일 이제 김동현 기자님 나오신다고 하네요. 또 내일도 김동현 기자님과 함께 또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또 이 좋은 말씀 해주신 이성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